여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볼일 없으면 당장 나가. 인천국제공항 정비 경락고에 울려 퍼진 이 모욕적인 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17세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수십 명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항공기 고장. 국제항공사 회장이 탑승한 채 발이 묶인 VIP 전용기. 언론은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 모든 어른들이 포기한 그 순간 한 명의 한국 소녀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어린 소녀로 하여금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당당한 선언을 하게 했을까? 그리고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당신은 믿기 어려운 실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지평선 위에 해가 떠오르고 거대한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이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이 집결하는 장소이며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국제항공정비 연수 캠프의 무대이기도 했다. 김서연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비복을 챙겨 입었다. 어깨에 맨 공구 가방의 무게가 낯설면서도 든든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7세의 나이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내야 했는지 모른다. 전국기술대회 1위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애가 항공정비를 어떻게 해?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하는 거야.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올려다보며 품었던 꿈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생각은 없었다. 연수캠프 첫날, 서연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납고로 향했다. 각국에서 온 젊은 항공정비사들이 모여 있었지만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서연처럼 어린 나이의 여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그리고 미국에서 온 브래드까지 모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연이 작업대 앞에 서자 옆에 있던 브래드가 킥킥 웃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공구 가방을 훑어보며 지나갔다. 명백히 무시하는 눈초리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펜치부터 스크루드라이버, 멀티미터까지 하나씩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강사진이 입장하자 웅성이던 소음이 잠잠해졌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존 밀러였다. 미국 최대 항공사의 수석 정비사로 2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참가자들을 하나씩 훑어보며 서연에게 멈춰섰다. 밀러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미 한국에서도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 있었으니까. 여성이 무슨 정비냐는 말,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말, 그런 편견을 모두 깨뜨리고 싶었다.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각국 참가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엔진 정비부터 전자 시스템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졌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작업으로 하나씩 과제를 완수해 나갔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특히 같은 팀에 배정된 박민수는 서연을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같은 한국 출신이었지만 성적은 서연보다 뒤처졌다. 서연이 주목받을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각각 그룹을 이뤄 앉았다. 서연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밥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고향의 맛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 존 밀러가 참가자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항공정비의 기본 원칙부터 고급 기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실습은 놀이터가 아니다.
진짜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그 순간 존 밀러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향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자 서연은 숙소로 돌아갔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언젠가는 저 거대한 기계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정비하고 싶었다. 핸드폰에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괜찮다고 답장했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정말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공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완벽해야 했다. 실패할 여유는 없었다.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다. 연수 캠프 3일째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비복을 챙겨 입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숙소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빠르고 강사진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락고에 도착하자 모든 참가자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존 밀러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의 옆에는 공항관제소 직원과 항공사 간부들이 서 있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다. 박민수가 다가와서 귀뜸했다. 오늘 새벽에 VIP기에 문제가 발생했대. 국제항공사 회장이 탑승한 채로 시스템 고장이 생겼다는 거야. 존 밀러가 참가자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중후했다.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항공기 정비 현장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일렬로 서서 경납고 한쪽으로 이동했다. 거대한 VIP 전용기가 눈앞에 나타났다. 평소 보던 일반 항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다. 기체 곳곳에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사용되었고 특수 장비들이 빼곡히 배치되어 있었다. 항공기 주변에는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각각 전문 장비를 들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정비사들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을 유심히 관찰했다. 엔진 시스템, 전자회로, 유압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공항관제소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존 밀러는 점차 초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항공기에 올라가서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역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항공기 내부에선 회장과 수행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외부에선 언론의 카메라가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었다. 서연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웅성거리며 추측을 늘어놓았지만 서연은 집중해서 정비사들의 작업을 관찰했다. 그들이 어느 부분을 체크하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를 하나씩 눈에 담았다. 박민수가 서연 옆에 와서 말했다. 이런 큰 문제는 우리 같은 학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견학만 하는 게 좋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후 4시가 되자 존 밀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이미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공항 측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서연은 멀리서 항공기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정비사들이 주로 메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보조 시스템 쪽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전력 센서 부분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학생 신분으로 함부로 나서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다. 게다가 존 밀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후 5시가 되자 언론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각국 방송국이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수생들도 이 상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민수는 점차 불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괜히 한국 학생들이 주목받게 됐네. 만약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면 한국 항공기술에 대한 인식도 나빠질 수 있어.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점차 확신이 서고 있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후 6시가 되자 존 밀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계속된 작업으로 지쳐 있었고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참가자들도 잠시 자리를 뜨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하지만 서연은 식당에 가지 않고 경납고에 남았다. 항공기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뜬 지금이 기회였다. 조용히 항공기 주변을 돌며 자신의 추측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멀리서 바라본 항공기의 모습은 더욱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장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용기를 내서 나서보자고. 밤 8시가 되자 경납고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존 밀러를 포함한 정비사들이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이미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지정된 관람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오후 내내 항공기를 관찰하며 점차 확신이 서고 있었으니까. 문제의 원인이 메인 시스템이 아닌 보조 회로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존 밀러는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메인 시스템 전체를 분해해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작업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박민수가 서연 옆에 앉아서 말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 이미 한국 언론에서도 이 뉴스를 다루기 시작했대.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수 캠프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어. 서연은 박민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항공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비사들이 엔진 커버를 열고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곳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 밤 10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공항 관제소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연수생들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한국 언론의 취재 경쟁도 치열해졌다. 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망설였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박민수가 서연의 팔을 잡았다. 어디 가려고?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야.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괜히 나가서 문제만 크게 만들 뿐이야. 서연은 박민수의 말을 듣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맞다면 빨리 확인해 봐야 했다. 심야 12시가 가까워지자 존 밀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미 반나절 이상 작업을 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공항 관제소에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내일 아침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회장의 일정은 완전히 꼬이게 될 것이다. 서연은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30분이었다. 이정일 선생님이 계실 시간이었다. 이정일 선생님은 서연의 은사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서연이 전국기술대회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께 연락해도 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서 영상통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화면에 이정일 선생님의 친근한 얼굴이 나타났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다. 서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셨다. 하지만 곧 서연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다. 서연은 선생님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VIP 전용기의 고장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말했다. 이정일 선생님은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선생님의 작업실에는 각종 항공기 부품과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정겨우면서도 그리운 풍경이었다. 선생님이 입을 여셨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서연이의 추측이 틀리지 않을 것 같구나. 보조회로 센서 부분의 접점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데 메인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결하느냐는 것이었다. 서연은 학생 신분으로 함부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존 밀러 같은 베테랑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신이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걱정했다. 이정일 선생님은 잠깐 웃으셨다. 그리고 서연에게 물으셨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니?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기술에 대한 열정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줄 때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이나 성별, 경험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서연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정일 선생님은 서연의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진정한 전문가는 확신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서연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믿어라.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한동안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항공기의 항행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이제 정말로 용기를 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경납고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빨리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오자 상황은 여전히 교착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참가자들은 지쳐 보였다. 박민수는 서연이 돌아오자 어디 갔었냐고 물었다. 서연은 잠깐 바람을 쐬고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선생님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자신의 실력과 판단을 믿고 행동해야 했다. 새벽 3시가 되자 존 밀러는 다시 전면적인 점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박민수가 다시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단호하게 뿌리쳤다. 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서연의 모습과는 달랐다. 서연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은 존 밀러 쪽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확실했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정일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진정한 전문가는 확신이 있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기억했다. 서연이 존 밀러에게 다가가자 주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박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존 밀러는 서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은 학생들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존 밀러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서연은 존 밀러에게 말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문제의 원인이 메인 시스템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회로 센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존 밀러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2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해온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작 17세 학생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정비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정일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존 밀러는 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놀 시간이 아니야. 진짜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저도 전국기술대회 1위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정말로 보조회로 쪽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때 공항관제소에서 온 직원이 존 밀러에게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새벽 5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존 밀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의견이라도 들어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존 밀러의 망설임을 느끼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조회로 센서의 접점 부분에 미세한 이물질이나 산화로 인한 접촉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메인 시스템 진단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박민수는 멀리서 서연의 모습을 보며 불안했다. 다른 한국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서연이 틀렸다면 한국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존 밀러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틀렸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결국 존 밀러는 서연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10분의 시간만 주겠다. 그 시간 내에 문제를 찾지 못하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서연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항공기 쪽으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느꼈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정일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있었다. 항공기에 달아나자 거대한 기체의 위압감이 더욱 실감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집중했다. 보조회로 센서가 있는 부분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서연은 항공기 측면의 액세스 패널을 열었다. 안쪽에 복잡한 회로들이 보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익숙한 구조였다. 학교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바로 그 구조였다. 손전등을 켜고 센서 접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몇 초 후 서연의 눈이 빛났다. 바로 그것이었다. 센서 접점 부분에 미세한 금속 부스러기가 끼어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이물질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 서연은 즉시 공구 가방에서 정밀 청소 도구를 꺼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접점 부분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청소를 마친 후 서연은 접점을 다시 연결했다. 그리고 시스템 재시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까? 몇 초 후 기적이 일어났다. 항공기의 시스템 패널에 정상 신호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나씩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존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스템 패널을 바라봤다. 정말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20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17세 소녀가 단 10분 만에 해결한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정비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반나절 이상 찾지 못했던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서연의 실력을 의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는 고요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이정일 선생님의 가르침이 옳았다. 진정한 실력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항공기 내부에서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회장과 수행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긴 대기가 끝났다. 경락고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커져서 경납고 전체를 가득 채웠다. 서연은 그 박수를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다. 박수 소리가 잠잠해지자 경락고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존 밀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해결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존 밀러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20년 이상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이 17세 소녀에게 무너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서연은 존 밀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존 밀러는 서연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이번 건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연히 맞춘 것뿐이지 진정한 실력이라고는 할 수 없어. 서연은 존 밀러의 말을 듣고 놀랐다. 자신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존 밀러는 계속해서 서연을 압박했다. 진정한 실력이 있다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해. 하나의 문제를 운 좋게 맞춘 것으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 서연은 존 밀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정확한 분석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답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박민수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으며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하지만 서연은 박민수의 만류를 뿌리쳤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다. 존 밀러는 서연의 반응을 보고 냉소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학생이 한번 운 좋게 맞췄다고 해서 전문가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존 밀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경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연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존 밀러는 서연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전 과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연은 존 밀러의 조건을 들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정비사들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존 밀러가 제시한 조건은 베테랑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과연 17세 소녀가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존 밀러를 바라봤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존 밀러는 복잡한 시스템 검증 장비를 준비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시스템의 인위적인 오류를 만들고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존 밀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확실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비슷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정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업 준비가 완료되자 경납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연과 존 밀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상황을 중계할 준비를 했다.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공구 가방을 다시 점검했다.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정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기술에는 나이도 성별도 관계없다는 말을 기억했다. 존 밀러가 시스템에 오류를 만들어 넣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오류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회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연결된 복합적인 오류였다.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쉽게 찾기 어려운 종류의 문제였다. 작업이 완료되자 존 밀러는 서연에게 시작하라고 말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스템 앞에 섰다. 먼저 전체적인 시스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메인 진단 장비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데이터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 처음 몇 분간은 명확한 이상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 존 밀러가 만든 오류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것이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서연이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정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셨듯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메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보조 시스템까지 하나씩 점검해 나갔다. 각 단계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10분이 지나자 서연은 뭔가를 발견했다. 보조 전력 시스템의 로드 밸런싱에서 미세한 불균형이 감지된 것이었다. 일반적인 운영 범위 내에 있어서 경고 신호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패턴과는 다른 것이었다. 서연은 그 불균형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여러 회로를 점검해 보니 특정 분기점에서 전류량이 미세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다. 존 밀러가 만든 오류는 바로 그 지점에 숨어 있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전문가들도 서연의 분석 과정을 보고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들도 그런 미세한 불균형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서연은 오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원인을 분석했다. 존 밀러가 특정 저항값을 조작해서 전류의 흐름을 미세하게 변화시킨 것이었다. 이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서연은 그 원인을 정확히 설명했다. 존 밀러는 서연의 정확한 진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오류를 이렇게 빨리 찾아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조작된 저항값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다. 서연은 먼저 해당 회로의 전원을 차단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저항 부품에 접근했다. 존 밀러가 조작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래 설계값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다. 작업 과정에서 서연은 추가적인 문제점도 발견했다. 존 밀러가 만든 오류로 인해 연결된 다른 회로에도 미세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부분도 함께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재시동과 검증 단계가 남았다. 서연은 모든 회로 연결을 재확인한 후 전원을 서서히 복구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부팅되는지 지켜봤다. 각종 센서들이 정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시스템 검증을 위해 서연은 종합적인 테스트를 실시했다.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로드 밸런싱도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전력 효율성도 최적화되었다. 존 밀러가 만든 오류는 완전히 사라졌다. 작업이 완료되자 경락고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스템 모니터에는 모든 항목이 정상이라는 녹색 신호가 표시되었다. 서연이 완벽하게 해낸 것이었다. 존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스템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이 만든 복잡한 오류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서연의 실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 이때 항공기 내부에서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회장도 직접 나와서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서연의 작업 과정을 지켜본 후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국제항공사 회장은 서연에게 직접 다가왔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젊은 전문가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회장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김서연 씨의 뛰어난 기술과 판단력 덕분이었다.